대북 특사단이 어제 저녁 9시 40분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요.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질문을 기자들이 했지만 옅은 미소로 답을 했습니다. 자,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정상회담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시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렇게 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북측이 특사단을 처음 맞이한 곳이요. 고려 호텔입니다. 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1차 방북 때와 비교해서 글쎄 환대 수준이 더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차 방북 때도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환대를 보였다고 보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오전에 만난 것으로 봐서는 만찬이 아니라 오찬을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외교 수준에서는 만찬이 조금 더 예우를 베푼 거라고 보지만 그렇죠. 저녁에 먹어야지 뭔가. 오찬을 했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전 의전상으로는 1차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개된 사진을 쭉 보고 계십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용 실장과 김 위원장이 귓속말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예,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번 특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구구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영향력에 중국이 밀리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자신들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특사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보여줬고 표정도 상당히 밝게 관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그런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군요. 특사단 우리 기자들이 동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실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내주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지고 환한 미소고 그런 사진들이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핵심은 친서 내용이 뭐고 그거를 과연 북한에서 순순히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남는데 자, 그 내용이 과연 뭐가 전달이 됐을까요? 친서 자체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로도 양자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규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이행해 나가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의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그 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발전했고 비핵화도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형식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내용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구두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사전의 분위기랑 흐름을 봤을 때 좀 회담 결과를 낙관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사실은 이번에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낙관을 하기에는 1차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이후에도 당시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이행이 항상 문제되는 거라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결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께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이 가지고 간 안이 북한이 먼저 지금 핵리스트를 신고하겠다고 구도로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신고를 하는 그 정도 절충 아니면은 과연 미국하고 얼마만큼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측하고 조율됐다면 북한도 나쁜 안은 아니고 한미 공조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을 우리가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북한이 나누로 살라미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리스트 신고라고 해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가 있고 맞습니다. 핵물질이 있고 이렇게 얼마만큼 또 북한이 이것을 나누고 시간을 끌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은 북한으로서도 8월 말의 상황과 9월의 상황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특사에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화난 표정만 봤을 때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역으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1차 특사 파견했을 때도요. 그쪽에 미국에 전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나중에 보니까 뭐 유해 송환할 의지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깜짝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과 이렇게 핵 협상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핵 능력을 증강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핵 연료를 계속해서 생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 동결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줄 수 있는 긍정적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 어떠한 약속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약속이 결국엔 또 이행되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잘 이행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준다는 의사만 보여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양보론이 지금씩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브리핑을 하는 우리가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미국이 좀 어느 선까지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그러한 안을 가지고 갈 때는 미국과 철저히 사전 공조하는 것이 과거 한미동맹의 그러한 운영 원칙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얼마나 잘 조율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조율이 됐다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제안했다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또 험난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과 그간의 많은 협상 기호는 제가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There is no agreement until there is document.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없다면은 합의된 게 아니다. 그건 무슨 표현이냐? 구두로서 북한이 무언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나중에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 점을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한다. 그 정도의 모호한 표현으로 우리가 과연 종전선언을 해줄 가치가 있느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철저히 공조해서 미측도 그 정도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동의하에서 북한한테 제안을 했고 북한이 그것을 동의했다면 앞으로 진전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전 조율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까 뭐 중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중재자 용어에는 반대하지만 중재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린 당사자라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반대하는데 아무튼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자의 이익을 잘 균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하면 한미 공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러한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한국의 역할이 미국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미국과 공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풀 박사님께서 이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말보다는 합의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북한이 핵 리스트
리스트를 준다는 의사만 보여도 요 표현에는 뭐 외교 전문가로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 표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합의는 문서가 있을 때까지 없다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어떠한 수준으로 그 의사표현을 할 것인가 자체도 외교적으로는 아주 모호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냐, 그런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뭐 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과연 교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반도의 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사실 교착 상태인데 뭐 빠르면은 다음 주 조기 뭐 남북 정상회담 뭐 개최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9월 17일에서 21일 사이 2박 3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어떤 결과, 이 결과만큼은 꼭 도출해내야 한다. 뭐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된 발언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나름 의미는 있지만 역시 과제를 남겨두었던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비핵화 협상 진행 과정이 속도도 냈지만 또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교류의 속도도 내야 되지만 그 속도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측을 잘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뭐 이번에 특사단이 이제 뭐 잠시 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뉴욕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예. 아무튼 남북 간의 그러한 북한 비핵화를 진전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그 핵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뭐 이달 말이죠 뉴욕에서 예. 종전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한반도 평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를 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잘못하면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언론이요. 특사단의 이제 방북에 대해서 평양에 온 거에 대해서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방북 때는 뭐 예고 기사까지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아직 북한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 부분 결국에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북한도 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정도에 다시 언론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고 함께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